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품질재단 적합성 인증원장 박종문입니다. ISO 5만일 에너지 경영 시스템 2011년 규격이 2018년에 개정되어 이에 대한 전환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위해 본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품질재단을 선정하십시오. 한국품질재단은 여러분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동반자로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임을 자부합니다. 한국품질재단은 93년에 최초로 설립된 국내 최초 인증기관이면서 세계 최대 국제 인증 네트워크인 아이큐넷에 가맹된 세계 최대 인증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최대 규모의 인증 스킴과 최대 심사원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고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품질을 지향하는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ISO 인증기관이면서 특히나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연계이 된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에 승인된 비영리 재단법인, 그것이 한국품질재단입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 강에서는 목차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1년의 5만일과 2018년의 5만일 규격에 대한 규격 조항별 변동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규격과 2018년 규격의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조항별 차이라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신규 조항인데, 이건 기존 IS 9001이나 14001 등등의 2015년 규격들을 보면 HLS 개념의 접근 방식이 들어있는데, 그런 HLS 개념의 4장에서 10장까지 구조 변화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되는 부분과 연관된 부분으로 일단 조직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된 내용이 일단 추가 신규 조항으로 해서 4에 4.1, 4.2로 들어가 있다 쪽인데, 일단 조직에 대한 상황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 니즈와 기대 요구사항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4.1, 4.2에 들어있는 부분이 신규 조항이고, 그리고 기획하는 과정 중에서 리스크와 기회라고 하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뭔가 실행 방안을 찾아가는 이러한 쪽의 개념의 도입이 현재 HLS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 기본적인 이제 여기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서도 6.2의 그러한 내용을 추가해서 넣었다 쪽으로 볼 수 있겠다 쪽이고, 이제 초록색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요구사항 부분에 이제 변경 부분들이 좀 있는 이러한 쪽인데, 주로 보면은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 쪽에 조직과 관련된 부분 쪽에 책임 권한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경영 대리인이 조금 없어지고 에너지 관리 팀이라고 하는 걸 매우 중시 여기는 이런 쪽에 대한 특성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규화를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재무 데이터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쪽에서 데이터 수집 계획이 들어있는 6.7항,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용 기획과 관리 쪽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쪽에 이제 고려돼야 할 일부 변동사항이 있는 8.1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예방 조치가 제외된 부적합과 시정 조치 개념으로 연결된 10.1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는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일부 보안 관점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격 조항을 만든 조항이 회색 조항에 해당된다. 그래서 4.4와 관련된 에너지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에너지 리뷰, 그다음에 EMPI, 그리고 목표, 세부 목표, 추진 계획과 관련된 6.3, 6.4, 6.6항 관련된 거,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는 설계 부분과 구매와 관련된 부분들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쪽에 8.2와 8.3,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준수 평가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9.2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이제 보완된 부분이다 쪽으로 보면 되겠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변화 사항이 크지 않은 그대로 적용된 부분들인데, 기존의 4.6까지에 대한 조항 부분을 HLS 개념의 4에서 10장으로 거기에 맞는 부분에 배분해 주는 쪽으로 연계돼서 규격 조항만 바뀌고, 규격 조항의 내용들은 변동이 없는 이 내용이 이제 붉은색이다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격 전체 개념 변동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다라는 쪽에서 2011년 규격과 관련된 전체 개념은 왼쪽에 대한 내용이고, 2018년 규격은 오른쪽 내용이다 라는 쪽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011년 규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PDCA 개념의 접근 부분으로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2018년 규격은 PDCA의 프로세스가 접목되어 있는 개념이다. 안쪽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쪽인 것 같습니다. 2018년 규격에 대한 나름 프로세스와 PDCA 개념에 대한 설명은 앞에 전 1강좌에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주로 여러 이해관계, 조직의 상황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슈나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또는 나름대로 요구사항들을 인풋 정보로 해서 조직 경계를 결정하고, 그 조직 인풋된 정보,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이슈 또는 거기에 따른 기대와 니즈 부분들을 조직의 상황에 맞게 입력 정보로 받아들여서 그걸 어떻게 운용할 거냐 쪽에, 어떻게 경영 시스템에 도입해 가지고 의도한 아웃풋을 만들어낼 거냐, 의도한 아웃풋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이제 PDCA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 쪽에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관련된 요구를 기반으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PDCA 개념을 돌려서 의도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념 부분의 내용이 좀 약간 변동이 됐다. 한쪽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1년 규격과 18년 규격 각 조항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좀 차이가 있고 어떻게 규격 조항이 배치됐느냐 이 부분들을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으로는 2011년에 1에서 3장과 관련된 부분의 기본적 인트로덕션 쪽 관련된 내용의 스코프나 참고 관련 규격이나 용어 정의 부분들이 2018년에도 마찬가지 1, 2, 3장에 들어가면서 2011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내용이 없었던 2018년에 조직의 이제 상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조직에 대한 상황과 조직 상황과 조직과 관련된 부분의 이해 부분들이 같이 연결된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이다 라는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4장에 관련된 4장의 4.1, 4.2, 4.2.1, 4.2.2, 4.3, 4.4와 관련된 부분 쪽에 연계된 이제 계획, 어떻게 보면 플랜 단계에 연관된 계획 부분 쪽, 관련된 부분 쪽이 있고, 일부 이제 4.4.1 제너럴 부분과 4.4.2, 4.4.3과 관련된 부분 쪽에 연계해서
적용되고 있는 이제 법규 파악이나 에너지 검토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2011년 규격 내용이 2018년에서는 기본으로 4장과 5장 그리고 6장으로 연계해서 조금 약간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되어 있다는 쪽인데, 일단 4.1과 관련된 일반 요구사항 부분은 4.3과 4.4로 연결이 되어 있고, 4.2의 나름대로 경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5.1 리더십과 의지로서 연결되어 있고, 최고 경영자와 관련된 부분 쪽 요구사항의 4.2.1 부분은 4.3과 관련된 부분 쪽의 경영 시스템에 대한 적용 범위와 결정, 그리고 리더십과 의지 5.1, 그리고 자원에 대한 7.1, 이 부분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4.2.2의 경영 대리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2018년 규격에서는 없어지면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스며들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리더십과 의지 5.1과 그리고 조직의 책임 권한과 관련된 부분 쪽, 역할 부분 쪽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언급은 되어 있는데, 경영 대리인은 없어지되 에너지 관리 팀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시되는 쪽으로 2018년은 변화가 된 부분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방침과 관련된 부분 5.2, 이게 2011년은 4.3, 2018년 5.2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쪽이고, 에너지 기획과 관련된 부분은 2018년과 관련된 부분은 6장, 그리고 2011년은 4.4에서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기획과 관련된 일반론과 법규 요구사항이나 그 밖의 요구사항 관련된 부분 쪽 관련된 거, 에너지 검토 관련된 부분에 2011년에 4.4.1, 4.4.2, 4.3.3은 2018년 쪽의 6장의 기획으로 연결해서 6.1과 관련된 부분에 리스크와 기회 관련된 부분 쪽으로 파악하고 조치해가는 이러한 부분 쪽, 그리고 4.2 쪽에 보면은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니즈 쪽과 기대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6.3의 에너지 검토 부분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조항으로 해서는 리스크와 기회에 관련된 부분들의 조치인 6.1항, 이 부분들이 신규 내용으로 2018년에 새롭게 나온 내용이다. 한쪽으로 보면 되겠다 쪽이고요. 4.4.4의 2011년 규격과 관련된 에너지 베이스라인은 2018년 6.5의 에너지 베이스라인으로, 2011년 4.4.5의 에너지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은 2018년에 6.4의 에너지 성과 지표로, 그 다음에 2011년에 4.4.6과 관련된 에너지 목표, 에너지 세부 목표, 그리고 에너지 추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6.2의 목표, 에너지 세부 목표, 그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달성하기 위한 부분 쪽으로 해서 6.2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에 4.5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행 운영 쪽과 관련된 부분 쪽에 4.5, 4.5.1, 4.5.2, 4.5.3, 5.4 관련된 부분 쪽에 연계된 부분은 2018년 규격의 7장의 지원, 8장의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쪽인데, 일단 이제 4.5.2와 관련된 부분 쪽에 일단 어떻게 보면 적격성과 교육훈련 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2018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7.2의 적격성, 그 다음에 7.3과 관련된 부분의 인식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나눠져 있다 쪽이고, 4.5.3 2011년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7.4의 의사소통으로, 2011년에 이 4.5.4의 문서화에 대한 부분은 일단 7.5의 문서화된 정보로 지금 바뀐 부분이 있고, 그
그리고 추가적으로 7.5.1의 일반사항과 7.5.2의 나름대로 이제 7.5.2와 7.5.3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된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와 있는 부분도 볼 수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4.5.5의 운용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8.1의 운용 기획과 관리 쪽으로 해서 나와 있고, 2011년에 4.5.6 디자인 설계 쪽 관련된 거는 18년에 8.2의 설계가 있고, 4.5.7 2011년 규격에 에너지 서비스 제품 장비 에너지와 관련된 구매 관련된 부분은 2018년 8.3에 그냥 구매라고 하는 규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4.6의 체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구장의 성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체크 부분이 들어가 있다 조금 되겠고, 4.6.1 2011년 교육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과 관련된 부분은 9.1의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6.6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수집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2011년에 4.6.2와 관련된 부분 쪽에 법규나 그 밖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준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2018년에 9.1.2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6.3 2011년 규격 내부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2018년 9.2의 내부감사, 그리고 2011년 4.6.4의 부적합 시정조치 예방조치 부분은 2018년 10.1의 부적합 시정조치가 있고 예방조치는 제외됐고, 그리고 4.6.5의 기록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18년 규격이 7.5에 문서화된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고, 2011년 4.7의 경영검토라고 하는 부분은 2018년 9.3의 경영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2의 지속적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로 하나 지금 2018년 5.1 규격에 추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같이 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 2011년 규격과 18년 규격을 비교해 가면서 잠깐 보면은, 일단 현재 2011년판의 용어는 28개였다면 2018년에는 40개로 늘었다. 18개가 새로운 용어고 13개는 HLS에서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흐름인데, 5개에 관련된 에너지 특정 용어가 있는데, 에너지 성과 개선, 통계 인자, 관련 변수 정규화, 에너지 성과 지표 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에너지 특정 용어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 쪽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2011년판 용어 중에서 5개가 제외됐는데, 2018년 규격에서는 에너지 서비스나 시정 예방조치, 특히 예방조치 관련된 부분, 기록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에서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5만 1쪽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들을 좀 중요한 용어들만 몇 개 짚어보면, 이제 프로세스라는 용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용어인데, 아무튼 입력을 출력으로 의도한 결과인 출력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이런 활동의 집합이다라는 쪽 부분들의 용어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요구사항, 방침, 모니터링, 외주 처리, 측정, 성과, 효과성, 적격성, 에너지 성과 지표, 에너지 성과 개선, 통계적 인자, 관련 변수, 정규화, 리스크, 문서화된 정보라고 한 용어들이 이렇게 있다 쪽인데, 각각에 대한 용어 설명은 옆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다 쭉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 성과 지표를 좀 더 개선해가는 이러한 부분과 연관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활동의 성과가 정말 과연 유효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할 단어들 또는 보고 관련된 기간이라든지 베이스라는 기간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의 활동 부분들을 재무적인 데이터로 신뢰성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단어들이 에너지 성과 지표 EMPI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EMPI value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가 들어있고, 목표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얼마 정도로 줄일 거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거냐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매년 또는 일단 너무 짧은 기간 간의 변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성과를 이야기하려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베이스라인 기간, 그리고 보고 기간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같이 쓰면서 비교 가능한 사업 전후가 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정규화 과정 등등도 용어 정의사항에서 우리가 매우 익숙해져야 할 용어들이고, 이걸 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심사원이나 의사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했을 때 시스템의 효과성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겠다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규격에는 있었는데 2018년 규격이 없어진 제외된 용어들은 앞에서 잠깐 설명되었는데, 시정, 에너지 서비스, 예방조치, 절차, 기록, 이런 부분들은 2018년 규격에서 제외된 용어다라는 쪽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IS 5만일 2018년 규격이나 또는 이제 2011년 규격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 문의에 대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한국품질단 적합성 인증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락처 일반 전화가 2025-9033, 9052, 9053, 9054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무자와 관련된 이메일과 저희 재단 홈페이지가 있으니 이를 통해서 접속하셔가지고 또는 연결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되겠고, 인증 문의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들을 이용하시면 되겠다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